제가 우리 헐버트는 얘기 안 했죠? 어찌할 때 했나요? 헐버트 기억나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네. 안 생각나요. 헐버트,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고종 황제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안 받아줬죠. 누구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교사와 영어 선생님하고 의사. 이분은 영어 선생님 자격으로 오십니다. 실제로 세 분이 영어 선생님 티오로 오셨어요. 헐버트, 저 옆에 붙여있는 벙커, 길모라는 세 분이 다 영어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이 세 분 다 신학교 졸업생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학교 졸업했으면 뻔한 건데 나 선생님이에요. 영어 가르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선생님 세 분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 땅에 최초의 인정학교, 인가학교가 세워져요. 그게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 학교 이름이 이따가 우리가 가보겠지만 유경공원이 정동에 있었어요. 이 유경공원을 세워서 열심히 써야 되는데 이 헐버트는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정동에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겠는데 헐버트가 우리나라에서 고종의 정치 외교의 고문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고종께서 자기 부인이 시해를 당하자 명성황후 시해가 1895년도에 그럼 부인이 죽고 나서 고종께서는 안절부절하셨어요. 자기도 죽을까 실제 그랬고 그래서 친일파들이 경복궁에 이 고종한 여러분 살게 했지만 간금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교제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늘 불안한 거죠. 이때 고종 침수를 지켜주신 분들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고종은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서 자기를 유해할까봐 그렇게 불안하셨을 때 그러면 이 헐버트가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로테이션으로 그 고종 황제의 침수를 불침번 서주고 모든 음식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없는 것 안전하다 하면 고종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종께서 누구만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헐버트가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고 1895년이 명성황후 시해를 당하고 그 이듬해 아간파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데 러시아 공사관 피신한 장소도 이따가 가봐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1905년 10년 뒤에 1905년은 을사조약이 맺혀진 해입니다. 을사조약이 사인되기 직전에 고종께서는 감지하셨어요. 이제 난 이 조선 땅이 왕이지만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셔가지고 고종께서 친서를 써서 헐버트 이 선교사에게 미국 대통령한테 비밀 특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특사 자격으로 다시 미국 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고종 친서를 들고 갔을 땐 문전박대를 당해요. 왜냐면 그 당시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밀 조약이 이미 체결돼 있어요. 카츠라 테프트라는 조약이 체결돼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 삼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 삼고 이렇게 나눠 먹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는 필리핀을 식민지 삼으려면 이 헐버트의 고종 친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분은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죠. 너 안 받아줘.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정보를 이미 입수했어요. 며칠 뒤면 고종 황제가 사인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조약이 딱 사인됐다라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헐버트를 다시 불러요. 야 봐봐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조선 왕이 먼저 사인해버렸네. 못 도와주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 이 미국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하나 있었어요.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루즈벨트 대통령도 있는데 이분은 나쁜 루즈벨트. 그래서 이분은 다시 우리나라의 눈물로 다시 들어오고 1905년에 이 사건이 그리고 2년 뒤에가 헤이그 밀사 사건이에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다 주도하신 분이 이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준 열사보다 먼저 헤이그에 가셔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노력합니다. 침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 이미 해주신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미국한테 찔러야 되는 거죠. 자,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밀 조약이 있었으니까 이 헐버트의 행위는 반역의 행위죠.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이분은 강제 소환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있을 수 없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끌려가죠. 근데 이분이 조선 땅에서 뭐 했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예요. 그 당시 감옥 안에서 이분들에게 복음 듣고 예수 믿었던 분들이 유명하신 분, 이상재, 이승만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예수 믿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다 배제학당을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배제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책을 봤을 때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감옥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에 처음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있었지만 함께 같은 시간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이 청년이 미국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추록하고 나서 유학을 가죠. 그때 유학원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헐버트는 미국에서 교제를 가져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그 청년이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분을 초청해 줍니다. 자, 이분은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근데 이 당시 이분은 연세가 85세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그 넓은 이 길을 오고 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족들이 만류했어요. 가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하고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자, 헐버트 이름 옆에 보세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 원한다. 이 말은 저분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했던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성당은요, 영국 런던에 있는 명예의 전당이에요. 이 명예의 전당이 있기보다는 나는 한국 땅에 묻히는 게 더 좋아. 이 말 한마디가 이분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말을 하고 들어오셔서 실제로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묘비를 다 적대 이름은 빼놓고 적으세요. 이름은 내가 직접 적게. 근데 정사가 너무 바쁘셔서 이분이 저 이름 못 쓰셨어요. 그리고 하이 망명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 헐버트 이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신 8월 5일은 이 양화진에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독립 유공자라 훈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립협회와 관련된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여길 찾아와서 경찰청 간현악단이 와서 연주하고 엄청난 제가 봤을 때 양화진에서 제일 크게 행사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 돌아가시는 50주기 때 여전히 저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의 이름이 없어서 50주기 대통령, 그 당시 50주기 대통령이 1999년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이 이거 50주기 때 우리 행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써주세요. 여전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 필체는 김 전 대통령의 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색깔도 다른 것은 50년의 갭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이유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선교사고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쪽으로 그쪽으로